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새 학기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면 올해 휴학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당장 무더기 유급은 미루어졌지만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첫 소식 강나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비상대책의 핵심은 조건부 휴학 승인입니다. 동맹 휴학의 뜻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내년도 새 학기엔 복귀하겠다고 약속하면 올해 휴학을 허락해주겠다는 겁니다.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 및 재적 등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내년 복귀 약속을 어기거나 휴학 승인 없이 계속 안 돌아오면 유급이나 재적을 적용합니다. 휴학생이 내년에 복귀한다 해도 늘어난 신입생과 맞물려 학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건지는 각 대학별로 특별 프로그램을 짜는 등 계획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미 의료 인력 양성에 공백이 생긴 만큼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탄력 운영하거나 의대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의료계에선 부실 교육이 우려된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탄력 운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대 교육을 부실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공부를 2배속으로 합니까? 아무리 땜질 처방하여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2025년도 증원을 두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도 대규모 복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올해 2학기 전국 의대 40곳 학생 19,000여 명 가운데 출석 인원은 2.8%인 540여 명에 불과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내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끝장 국감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한솔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끝장 국감으로 규정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11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동원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를 두고는 동행 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면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선 상설 특검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곡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방탄 국감입니다. 민주당이 공언한 동행명령권 발동을 두고는 일방적 갑질을 하겠다는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쏘아붙였고 수사기관이 아직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과 상설특검은 전혀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JTBC 유한솔입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불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4년 반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주범들이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 조작에 동원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한 재조사도 마무리돼 김 여사 처분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최근 JTBC 보도로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김 여사가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을 나눈 점이 드러났고 검찰이 이른바 BP 패밀리에 김 여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에게 40%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자리에 김 여사가 동석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범행이 이뤄지는 걸 인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이 필요한데 김 여사의 경우 미필적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판단도 받지 않은 만큼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고발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 등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조혜안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틀째 부산 금정에서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초 단일화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투표용지 인쇄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겁니다. 양당의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양당 후보 간 대승적 결정에 의해 합의되었다. 하루 전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을 실시했고 ARS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인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는 김경지 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틀째 부산에 머물며 윤희련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중앙의 정쟁을 끌어들일 선거가 아니고 금정을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는지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선거입니다. 한 대표로선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 승리가 그만큼 더 절실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 부산 금정구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여권 강세 지역이지만 야권 단일 후보가 출마할 경우 접전이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에서 야권 승리를 이끌어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박 6일 동안의 일정으로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오늘 첫 목적지로 필리핀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도착 직후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를 한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고 한 필리핀 정상회담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뒤 라오스로 이동해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환송 행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어제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이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김휘랑 기자입니다. 녹색 캐스퍼 차량이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에 주차를 합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입니다. 7시간쯤 뒤 문 씨가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걸어옵니다. 주차된 캐스퍼 차량 운전석에 타더니 음주운전을 시작합니다. 앞차가 빠지길 기다리며 멈춰섰을 때 문 씨가 조명을 켜더니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그러다 차가 움직이자 깜짝 놀라며 급 브레이크를 밟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집니다. 앞차가 빠졌는데도 30초 넘게 가만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차량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이태원역 앞 대로로 향했습니다. 몇 분 뒤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습니다. 문 씨가 타고 있던 캐스퍼는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광주형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샀던 차량입니다. 차량 기록에는 지난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 8월 제주 한 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민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 측과 조사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유선 전화를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인터넷과 TV 요금은 몇 년째 계속 빠져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도 통신사가 가져간 요금이 240만 원이 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함께 살던 어머니가 사망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KT 인터넷, TV 요금이 여전히 매월 부과되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가셨다고 다 통지를 했고 사망 진단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를 보내고 또 다 해지 처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 유족은 어머니 사망 후 2개월 뒤 KT 측에 서울집 유선전화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 상담원은 전북 정읍집에도 유선전화가 있는데 서울집 인터넷 TV와 묶어서 가입해두면 유리하다고 안내했고 유족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KT가 할인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오면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의를 이용한다는 것도 기분도 찝찝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꾸로 그런 황당한 질의가 들어와서 약 6년간 몰래 부과된 요금은 240만 원이 넘습니다. 2018년 4월과 2019년 1월이 각각 인터넷과 TV 약정 만기일이었지만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 연장됐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인터넷과 TV는 해지 요청이 없었다며 요금을 계속 내고 있다면 지속 이용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이나 또 가입자들의 편의라든지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KT는 이용자 과실도 있으니 100만 원 정도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빠질지 남을지 이번 주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표들이 한데 모여서 결정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 특정 배달앱에 대한 단체 행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들이 오는 10일 모입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거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민의 새로운 무료 배달 서비스 배민클럽 사용 정지나 서비스 탈퇴 방안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주문 거부가 결정되면 다른 경쟁사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배민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만큼 전체 가맹점주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보이콧이고 곧 그다음에 이제 배민클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안 하는 거. 이거는 모든 점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이 주문을 하지 않고 클릭만 해도 한 건에 수백 원씩 내는 배민의 가게 광고도 부담이 큽니다. 지금 배달비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게 클릭 광고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출을 많이 해주는 광고인데 이게 클릭을 할 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비용이. 하루에 10만 원을 팔아도 정산이 영원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앱과 외식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거나 배민 무료 배달 주문은 받지 않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최대 2%까지 낮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 상생협의체에 제시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넘어서기 위해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까지 출동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총격 12주 만에 열린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과 함께 아베 마리아가 흘러나옵니다. 트럼프 후보는 버틀러를 자신이 미국을 위해 총에 맞은 성지로 규정했습니다. 테러의 원인은 해리스 후보 쪽으로 돌렸습니다. Over the past 8 years, those who want to stop us from achieving this future have slandered me, impeached me, indicted me, tried to throw me off the ballot, and who knows, maybe even tried to kill me. 바람몰이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가세했습니다.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Blood coming down the face. 대선을 불과 30일 남겨둔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박빙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는 50%, 트럼프는 48%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오차 범위 내 혼전입니다. 허리케인에 발이 묶인 해리스 후보는 피해 지역 노스캐롤라이나에 1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곳 역시 대표적 경합지입니다. The work that is happening here and that continues really is the best of what we can do to bring federal, state, and local resources together in a way that is coordinated with one purpose and one purpose only. 해리스 측은 10일부터 시작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국 유세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막판 승부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생한 지 내일이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제발 끝내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란에 보복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급습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과 전쟁을 반복하는 과정에 수많은 민간인과 인질들이 희생됐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숨진 4만 명 중 3분의 1은 어린이였습니다. 1,200명의 이스라엘인 사망자 가운데도 어린이는 30명을 넘습니다. 하마스 수장에 이어 헤즈볼라 고위 간부들까지 제거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지상전도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주둔한 곳에 공습은 계속됐고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로 로켓 130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저항의 축 이란과의 확전도 준비 중입니다. 이란 석유시설이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보복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Israel will fight until the battle is won, for our sake and for the sake of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entire world. 가자 전쟁 1년에 세계 곳곳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런던에선 4만 명이, 미국 뉴욕과 이탈리아 로마 등에선 수천 명이 거리에 나왔고 일부 국가에선 무력 충돌로 경찰과 시위대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LG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꾼 건 KT의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 양 팀의 희비를 가른 건 과감한 주루 플레이였습니다. 2회 초 투아웃 1루 상황에 2루를 훔치려던 KT 배정대가 LG 포수 박동원의 송구 실책으로 3루까지 밟습니다. 이어진 황재균의 적시타로 먼저 점수를 뽑은 KT. 3회 초엔 강백호의 1타점 희생플라이로 2대0 앞서갔는데 LG도 특유의 뛰는 야구로 응수했습니다. LG 박혜민과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만들어진 3회 말 무사 1, 2루 찬스 상황. 이중 도루까지 성공하며 KT의 허를 찌르더니 연이어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KT는 뼈아픈 실책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4회 말 LG 선두타자 오지환의 내야 안타 때 KT 1루수 문상철이 공을 더듬다 송구 실책을 범하며 2루까지 내줬습니다. 이어 박동원과 문성주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한 LG가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6회 말 무사 1루 상황엔 LG 박혜민의 기습번트를 KT 투수 손동현이 놓치면서 1, 2루 위기를 자초했는데 문성주의 번트로 2, 3루가 채워지자 KT는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고의사구로 만루를 만들어 더블 플레이를 노린 겁니다. 이때 LG 신민재는 보란듯이 적시타를 뽑았고 이 타구를 KT 좌익수 김민혁이 뒤로 빠뜨리면서 주자 3명이 홈을 밟아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7대2 역전승을 거둔 LG는 어제 1차전 패배를 서력하고 시리즈 균형을 맞췄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의 분수령이 될 3차전은 모레 KT의 홈구장인 수원에서 열립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기부란 아름다운 중독이다.
다채로운 공연들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김장훈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숲튼 훈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기적 같은 일인데 어떤 한 의로운 청소년이 숲트눈이라는 제 부캐릭터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조롱하기 위해서 제가 공연 중에 가끔 지르는 그 해석 빠르게 이런 것만 모아놓고 이게 가수냐. 근데 조회수가 빵 터지니까 제 예전 노래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5곡을 역주행을 시켜줬고 그걸 숲트눈 팬들이 만들어줬으니까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은 숲트눈이란 캐릭터고 그거를 재밌게 껴안았던 게 저의 가장 잘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숲트눈이 그 김장훈의 한자, 네. 쇠김에. 그렇죠. 쇠금을 숲, 긴장자를 튼. 그렇죠. 근데 저는 긴장이 아니라 장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문을 바꿨어요. 제가 주민등록에. 실제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 우와. 그러니까 단순한 게 이렇게 네. 기니까. 네. 키가 크고. 긴장인가 보다 해서. 아무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저는 진짜 복 중에 복이죠. 이번에는 제가 근황을 조금 찾아보니까요. 네. 뭐 공연이야 워낙 유명했지만 그런 공연들을 통해서 여전히 또 나눔을 이어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좀 다양화시켰어요. 나눔 콘서트도 저는 기발하고 재미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몰리지. 예를 들어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하면 제가 장애인 행사를 한 300번도 넘게 갔을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만의 리그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 장애인날부터 제일 심한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이에요. 네. 그 장애인들만 거리로 나오면 다른 사람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을 제가 초대해서 공연의 제일 앞자리에 다 누워서 보게 하고 섞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주 보다 보면 낯설음 타파하고 편견이란 말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해보고 싶은 공연이라거나 계획하고 있는 공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3년째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남극 기후변화 콘서트. 이거하고 또 하나는 좀 깊은 얘기인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있거든요. 그 헬기장에서 공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난관이 많네요. 한 3년째 시도하고 있는데. 공연은 근데 사실은 할수록 적자라면서요. 그게 맞나요? 저는 약속했어요. 물 들어오면 노 안 줬고 티켓가 내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작년부터 물이 좀 들어와서 내려. 그래서 계속 하고 청소년들은 평생 2만 원.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려야겠다. 근데 이제 물량 투입은 계산 없이 일단은 다 쏟아붓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4,500 적자입니다. 4,500만 원어치 행사 그것도 복이에요. 그거를 행사를 해서 채울 수 있다는 것도. 그러면은 관객들한테도 왠지 떳떳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냥 노는 일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노래하는 일 중에 낭만으로 남겨놓는 게 있어야. 공연이 낭만인 건가요? 네, 공연은 낭만이에요. 이제 어떤 자본주의적 논리는 안 껴드는 거예요. 적자가 커진 만큼 저는 왠지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또 사람들이 밀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도 또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야 공연에도 투자를 하고 나눔 사업에도 돈이 많으면 다다익선이에요. 거의 다 90% 쓰니까. 그래서 각 장르로 아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공연에도 공연비를 더 내리고 투자를 하고 나눔 사업을 좀 제가 정말 돈만 많으면 이거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눔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창구들을 사업들을 계속 넓혀가시는 거라고. 그렇죠. 돈 버는 게 뭐 쓰려고 버는 거지 뭐 쟁여놓으려고 버는 거 아니니까. 그걸 뭐 도배를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 사람들이 자꾸 월세 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좋아서 그리고 그냥 그게 다예요. 거기에서 제가 뭐 세상을 뭐 그런 건 없고요. 공연에 적자 보는 걸 채우고 나눔을 하고 그러면 저는 뭐 너무 행복하죠. 지금도 행복한데.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부하신 금액이 200억 원이 넘는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와 200억 원이나 내가 넘게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좀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거밖에 못했나 그렇게 벌었는데 안 되겠다. 이번에 한 번 사는 세상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날개를 펴면 왕창 돈을 벌어서 하나는 내가 끝내고 간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상을 떠나더라도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밥을 배불리 못 먹는 아이들은 없게 하는 거를 한번 꿈으로 세워놓고 치열하게 살아보자 해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한테 사명감을 부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로 활동하신 지는 지금 어느덧 33년? 4년 맞나요? 34년이신가요? 네. 지금도 발성 연습을 하신다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성대 결절을 4번 걸렸다 탈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이 좋아져서 고음은 조금 내려왔지만 보통 노래는 좋을 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성악 발성으로 좀 푸는 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나나나나나나나 요거 또 위에 정말 지겨워요. 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목에는 그게 훨씬 좋은 거죠. 좋죠. 네. 그래서 목소리가 원래는 허스키를 꿈꿨는데 좀 오히려 고와졌는데 네. 어차피 성대 늙는 거 그냥 이대로 가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오래 하셔야 되니까요. 오래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12월에는 또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사상 첫 일본 공연인데 네, 설렙니다. 그러니까 고시엔에서 우승한 교토국제고등학교에 가서 하시는 거죠? 제가 그걸 NHK로 방송을 봤거든요. 네. 제 평생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어찌 연결이 돼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하 공연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좋아하고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좀 일이 커져서 간 김에 교민들도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연장을 빌려서 좀 큰 데를 학생들도 오고 교민들도 오고 다른 지역 민족학교도 오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남들은 입국을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입국이 되나 안 되나 한 3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아무 일 없이 네. 그냥 간 거예요. 일본을 쑥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쉽게 들어왔지? 그래서 모텔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왔어요. 아, 그럼 문제 없이 가시는 거예요? 초밥 먹고 우동 먹고 왔죠. 뭐. 그래서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저한테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네. 그리고 겨울에는 AI 콘서트도 계획 중이시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관객들이 태어나서 본 영상 중에 가장 큰 영상에 가장 획기적인 영상물이 있는 거를 노래와 함께 듣는다면 감동 10배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하여튼 새로운 걸 한다는 건 너무 항상 설레요. 그래서 항상 공연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지금 하는 공연이 내 생애 첫 공연이자 마지막 공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하는 거죠. 와, 혹시 대중들에게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잘 죽는 게 꿈이고 그 말은 곧 잘 살겠다는 얘기겠죠.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두려움이 없죠. 오늘만 산다. 행복하게 열심히. 늘 지금 이 순간이 리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평안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요즘이. 앞으로의 리즈도 저희 계속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과 재미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시는 만큼 김장훈 씨도 오래오래 계속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클 거란 예보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